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는 반음지 식지 디자인. 울타리 그늘에 가려 있거나 큰 나무 아래 놓여 있거나 주택의 그늘 속에 가려진 정원이거나 하루에 햇볕이 드는 시간보다는 그늘에 갇혀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정원들은 대부분 토양도 축축하다. 이런 곳에서는 햇볕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양지식물들은 쑥쑥 자라나지 못한다. 대신 너무 많은 햇볕을 싫어하는 반음지 식물들이 그런 식물들이 자라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에 심는 식물들 중에는 반음지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데 깜짝 놀랄 정도이다. 그리고 우리가 양지식물로 알고 있는 백합, 메발톱, 작약 이런 식물들도 반음지에서 꽃을 피우며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식물들이다. 습한 토양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만으로도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는 정원을 훌륭하게 가꿔낼 수 있다. 수선화. 원래 수선화는 숲속 촉촉하고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던 아이지만 봄볕은 여름볕만큼 쨍쨍하지도 않아 양지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다. 대신 여름에 고온다습한 환경을 싫어해서 꽃이 지고 난 후 광합성을 충분히 하도록 내버려 두면 내년에 꽃을 피울 양분을 만들어 뿌리에 저장하고 나서 여름이 되면 땅속에서 잠을 잔다. 그래서 이파리가 누렇게 되어서 더 이상 광합성을 못할 때가 되면 이파리를 잘라주는 것이다. 수선화는 조생, 중생, 만생종이 있어서 잘 섞어서 심어주면 개화기간을 늘려서 감상할 수 있는 식물이다. 무스카리. 건조한 토양에서도 습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다. 수선화, 튤립, 히아신스 이런 구근들과 잘 어울리는 꽃이라 구근의 동반식물로 많이 사용되는 식물이다. 구근을 심을 때는 일일이 뿌리 부분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심어줘야 하지만 무스카리나 푸스키니아처럼 구근이 손톱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에는 땅을 파고 두세 알씩 그냥 위아래 구분 없이 심어줘도 알아서 잘 올라온다. 어디가 땅속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정도는 식물 스스로가 알 수 있을 만큼 영특하다. 브루네라. 나는 이런 파란색 꽃을 좋아한다. 형광빛이 도는 잘 자란 파란색 꽃은 겨울철 꼬마정구처럼 주변까지 환하게 비춰준다. 늦게 피는 만생종 수선화와 때를 같이 해서 노란 수선화와 함께 심어주면 찰떡처럼 잘 어울린다. 꽃뿐이랴. 초록색 인맥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명품 같은 이파리로 1년 내내 귀하게 정원을 지켜주는 아이다. 땅을 덮어서 풀도 막아주는 감사함도 있다. 땡볕에서도 살 수는 있지만 한여름에는 이파리가 햇볕에 탄다. 그럴 때면 내 마음도 타기 때문에 반그늘을 쫓아다니면서 심어준다. 금낭화. 정원에 심을 만한 토종식물을 찾기가 어려운데 정원에 심는 몇 안 되는 토종 중에 하나이다. 오동통한 주머니 모양의 꽃이 너무도 신기하다. 이런 모양의 꽃이 금낭화 말고 또 있을까? 어렸을 적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릴 때 꽃그림은 무조건 데이지 모양이었다. 대부분의 꽃이 장미, 국화, 데이지 아니면 살비아처럼 뾰족한 첨탑 모양인데 비해 이건 주머니 모양이다. 이 아이의 창의성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 아이도 수선화처럼 고온다습한 여름 환경을 싫어해서 꽃이 지고 나면 이파리가
후줄근하게 지저분해진다. 그러면 이파리를 싹둑 잘라주고 여름에 실컷 잠을 자게 내버려 두면 다음에 봄이 되면 다시 풍성해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 연노랑색의 꽃이 한 달 넘게 피는 꽃이다. 톱니가 있는 둥근 모양의 이파리 위에서는 어렸을 적에 가지고 놀았던 토란잎처럼 빗물이 동글동글 굴러다닌다. 비온 뒤의 청량함을 극대화시켜주는 식물이다. 꽃 색깔도 진한 노랑이 아니라 파스텔 톤의 정원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화사하게 밝혀주는 꽃이다. 영국이나 미국 쪽 자료에 따르면 자연발화가 심해서 공격적인 식물로 분류되지만 몇 년째 키우고 있는 찍박골에서는 그 몇 년 동안 서너 개 정도만 새로운 개척이 생겨나서 공격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꾼제라늄, 소리 없이 강한 아이다. 늦봄에 4주 넘게 풍성한 꽃을 피우고 나서 2분의 1 정도 잘라주면 다시 꽃대를 올려서 봄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볼만하게 다시 꽃을 올려주는 아이다. 이 아이도 땅을 덮을 만큼 풍성하게 이파리를 내줘서 땅을 덮는 아이다. 내가 좋아하는 땅을 덮는 아이. 왜냐면 땅을 덮으면 풀도 덮어주기 때문이다. 원추리, 건조한 토양, 습한 토양 등 흙에 까탈스럽지 않다. 건조 토양용 1년 식지 디자인에서 설명한 대로 새로 육종된 사계원추리는 키도 자그마하고 내병성이 보강되어서 진딧물에도 강하다. 근데 생각보다 손질이 좀 필요한 부분이 이파리가 시들어서 물론 그대로 놔둬도 누가 뭘 할 사람은 없겠지만 깔끔쟁이 가드너들한테는 좀 거슬린다. 시든 이파리를 제거해주면 훨씬 깔끔한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아스틸베, 건조한 토양에서는 몸살을 한다. 금년처럼 여름이 뜨거울 때에는 이파리가 탄다. 거의 초죽음이 될 만큼 힘들어한다. 그러나 죽었나 싶었는데 다음 해가 되면 다시 새싹을 올려준다. 건조함도 웬만큼은 견디지만 퍼포먼스가 영 시원찮다. 뿌리를 마르지 않게 해주는 게 잘 키우는 방법이다. 그러면 봄에 싹을 올리는 때부터 시작해서 초겨울에 잘라낼 때까지 손질 한 번도 안 해도 되는 게으른 정원사들에게 딱 맞는 식물이다. 꽃이 지고 나서도 그대로 놔두면 그라스처럼 말라서 서 있는다. 아스틸베 밑에서도 풀이 못 자란다. 풍성하게 이파리를 내고 그늘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외성종 목수국. 길거리에서 흔하게 보는 라임라이트 목수국은 교목 같은 느낌이다. 반면에 외성종 목수국은 1m 미만으로 자란다. 폭도 1m가 안 되고 꽃볼도 밥공기 정도의 사이즈로 작다. 한여름에 피어주는 꽃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목수국을 선택한 이유는 가을까지 색감을 유지해 주는 데다가 관목이라 쓰러지지도 않고 따로 월동 준비도 필요 없이 다루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맹문동. 심은 지 3년 되는 맹문동을 보고 깜짝 놀라서 광팬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금년 가을에도 500개 넘는 모종을 여기저기 빈자리에 심어줬다. 반음지에서도 양지에서도 잘 자라지만 똑같이 심은 모종들이 양지보다는 반음지에서 퍼포먼스와 성장이 훨씬 훌륭하다. 추명국. 이만한 가을꽃을 찾기가 쉽지 않다. 가을로 접어들수록 국화를 제외하고는 꽃피는 식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옵션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
여름 꽃들이 대체로 우람하고 억센 반면 이 아이는 하늘하늘한 자태가 아주 매력적이다. 여리여리한 여자들을 주로 코스모스에 비유하지만 코스모스보다 더 우아하고 한들거리는 추명국이 훨씬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 아이는 다소곳이 고개까지 숙이고 있다. 모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자태가 아닌가? 어여쁘고 다소곳하고 마이너스 30도까지 버티는 내면의 강인함도 있다. 이런 여자는 실제로 존재할까? 감등사초. 또 말해야 하나? 할 만큼 여러 번 자랑을 한 아이다. 그리고 이 식물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척박한 땅에서도 습한 땅에서도 양지에서도 그늘에서도 심지어는 물속에서도 씩씩하게 자라는 이 아이를 모르는 이가 있을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이름이 감동사초인 줄 알았다. 그런데 검다는 뜻의 감등사초였다. 이미 내 정원에서 잘 자라고 있는 식물이 있다면 그 식물이 넘버원이다. 굳이 바꿀 필요 없이 그 식물과 잘 어울리는 아이를 골라 심으면 더 풍성한 정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정한 식물들은 파스텔 톤의 정원에 맞는 색깔들로 골랐다. 취향대로 색상은 바꿔도 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식물과 맞춰도 좋을 것 같다. 첫 삽을 뜨기 전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식물을 심기 전에 흙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첫 꽃을 사기 전에 어떤 스타일의 정원으로 어떤 컬러 컨셉으로 꾸밀지, 그리하여 어느 계절에는 어떤 식물로 얼마만큼의 수량으로 정원을 조성할지를 계획해야 합니다. 겨울은 내년 정원을 꿈꾸는 시기입니다. 찍박골 정원에서 가드닝 클래스를 시작합니다.